자,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회 이슈와 문화를 짚어보면서 주목할 만한 콘텐츠 그리고 문화와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금요 컬처 클럽. 오늘도 무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동준입니다. 네, 이제 컬처 클럽의 고유 명사죠. 무비신바 신보라님, 오늘은 어떤 영화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제 오늘 소개할 영화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마블 영화의 개봉이 주춤했었는데 블랙 위도우를 시작으로 지난 2월엔 앤트맨이 개봉했고 다음 주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이 개봉한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3편 개봉 전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소개를 드릴 겸 네. 또한 블록버스터 영화, 또 오락 영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좀 전 세계에 수많은 팬들이 있죠. 그 마블 영화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과 2편의 줄거리 등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1편에서는 스스로를 전설의 무법자라 불릴 거라면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좀도둑 피터 퀼의 이야기와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구성할 각 멤버들 간의 이야기 그리고 그 만남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들은 사실 처음 감옥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네. 모두 알다시피 이제 좀 각 캐릭터별 개성이 매우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마블 세계관 최강 악으로 나왔던 타노스의 딸 가모라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몸싸움으로 승부를 거는 드렉스, 그리고 깐족거리지만 좀 기술 하나는 뛰어난 라쿤, 너구리 로켓, 그리고 나무 인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I'm Groot라는 명대사로 모든 감정과 이야기와 이런 것들 다 표현하는 그루트가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구성하는 이들은 사실 성격도 그렇고 뭐 하나 맞는 것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서로 불편해 보이기까지도 하지만 끝내는 어떤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끝끝내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1편에서는 그루트가 자신의 이 가지로 가오갤 멤버들을 둘러싸면서 네. 무사하게 하는 장면도 기억이 있고 또 영화의 결말 부분에서는 파워스톤에 대한 힘을 이기지 못한 피터의 손을 멤버들이 함께 잡으면서 악당을 물리치기도 하죠. 이런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 2편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 2편은 이제 5월에 개봉할 3편과 좀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군요. 네, 좀 잘 보고 가시면 좋은데요. 네. 이제 2편은 이제 소버린이라고 하는 행성, 즉 황금 인간들의 의뢰를 받아서 괴물을 처리하는 가오갤 멤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본격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괴물을 처리한 대가로 받은 것은 가오갤 멤버 가모라의 동생 네뷸라였고요. 네. 사실 여기서 이제 여동생 돌려받고 좋게 좋게 끝나면 참 좋겠지만 너구리 로켓이 소버린 행성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배터리를 멤버들 몰래 재미로 훔쳐가지고 아하. 달아나는 바람에 네. 영화 자체에서 그들을 쫓고 막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 막 질 뻔한 차에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나서 이 멤버들을 구해주는데요. 네. 그는 에고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피터의 아빠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실 피터는 이제 인간이었던 엄마와 우주의 신인 아빠 에고를 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피터는 근데 사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타난 아빠가 자기 아빠라고 하니까 당연히 의심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의심을 가득한 채로 이 사람 믿어야 되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가 뭐 진정성 있는 모습에 예를 들면 내가 널 찾기 위해 엄청 고생을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믿기는 시작을 했지만 사실 그도 자신과 어떤 신으로서 자신으로 이루어진 행성을 유지하고 전 우주를 자신의 씨앗으로 뿌려서 그 모든 우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네.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피터도 역시 그 계획의 일부로서 지구에 뿌렸던 자신의 씨앗 중에 하나였고 네. 또한 피터의 엄마도 사실은 죽음이 그 이제 자연스럽게 암이 걸려서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 네. 이 아빠가 자신이 사랑에 빠져서 이 우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안 되니 네. 자기가 그 사랑하는 여자에게 암세포를 심어서 엄마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 아빠라는 것을 알고 이제 피터도 그의 멤버들도 극대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피터의 엄마를 죽이기도 했고 또 자신이 뿌려놓은 씨앗들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행성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면 모두 다 죽인 그런 유골들을 발견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이 아빠와 가옥의 멤버들이 맞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결국에는 이 에고를 상대로 똘똘 뭉쳐서 승리를 하게 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피터는 그 사이에 있었던 에고가 자신을 데려오라고 시켰던 이제 자신을 하지만 계속 우주선에서 길러주고 자신을 아빠처럼 대해주었던 이제 욘두라는 사람이 대신 목숨을 잃게 되는 장면도 나오고 그에 추모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 편은 약간 슬프게 마무리가 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 영화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아, 네, 저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표정에서 보여요, 지금. 사실 마블 네. 영화에서 다양한 히어로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네. 이 히어로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사실 예를 들면 다른 히어로는 되게 1인으로 부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히어로 자체의 어떤 슈퍼 초능력 같은 것만 가지고 하는 거라면 여기는 조금 더 몸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좋아합니까? 네, 그래서 좋아하는 편이 있습니다. 약간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이뤄내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좋은 편이어가지고 네. 네,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영화 스타일은 다른 히어로물들 영화랑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어떤 차이가 아무래도 있죠? 다른 마블의 히어로물 같은 경우는 좀 일반 영웅서사 다른 히어로물에 좀 비슷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일단 1인의 주인공이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잡혀간다든지 고문을 받게 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성장하는 것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이곳은 이 영화는 그렇지 않고요. 좀 여러 가지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오로지 한 인물의 영웅서사에만 맞추는 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 자체에서 다양한 팬들이 다양한 이 각각의 인물들에게 팬층이 좀 두꺼운 편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이것 안에서 좀 멤버들의 모습들도 여러 이야기들 좀 잘 짜여져 있어서 좀 개성이나 매력을 참 돋보일 수 있도록 하는 연출을 하는 것도 느낄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이 어떤 피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실수 같은 것도 엄청 자주 하는 무언가 영웅으로서 항상 완성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히어로물은 이래 시련을 막 겪고 나면은 네. 완성형이 되었고 이제 그 사이의 갈등이나 위기가 이제 어떤 싸움을 통해서 잠깐의 위기가 있지만 결국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개인이든 팀이든 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는 허점 한 가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늘 실수를 가지고 살고요. 아, 그래요? 늘 엉망으로 싸우고요. 늘 좌충우돌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들 더 와닿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개인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그런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네. 영화 한 뒤편으로 갈 때쯤 이들이 약간 성장하는 모습에 조금 더 감동을 느끼게 되고 아유 이제 드디어 좀 자랐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약간 같기도 엄마의 하고 마음 아닙니까? 네,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고 혹은 이제 그들이 절대 안 맞고 절대 뭔가 계속 갈등만 일으킬 것 같은데 결국에는 서로 의지하고 결국에는 그것들을 해내는 모습이 관객들에게 어떤 관객을 더 크게 감동을 좀 크게 오게 하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엄마의 마음으로 이 영화를 네. 바라보면 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블 영화에 대한 관성 때문인지 몰라도 네. 다음 달 개봉하는 가디언 오브 갤럭시 3도 개봉 전에 큰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또 막상 실제 영화를 보면 예전만큼 그 마블만의 느낌을 잘 살리지 못했다라는 맞아요. 평도 종종 있더라고요. 네, 이제 마블 영화의 부진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예전만큼 이제 마블 영화 딱 개봉했었을 때 이슈가 되지 않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은데 여러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그 한 영화의 시리즈의 호흡이 끊겼던 점도 있었을 그렇죠. 것 같고 또 일단 예전에는 마블 영화를 전부 사실 챙겨보지 않고 가더라도 대략의 어떤 인물이 있다. 그런 정보들만 알고 가면 그 세계관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개연성을 이해하기는 그래도 좀 쉬웠던 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새로 개봉하는 마블 영화 한 개를 보기 위해서라면 일단 그 개봉 영화의 주인공들이 나온 시리즈가 있겠죠. 저것도 한 최소 3편 정도 되니까 그 시리즈를 다시 보고 가야 되고 그 영화의 주인공과 관련된 뭐 악당이라든지 혹은 뭐 그를 도와준 조력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배경을 설명하는 마블의 드라마를 또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한번 마블 영화를 보다가 네. 나만 안 웃고 있는 거야. 다 웃고 있어요. 저게 왜 웃기지 했는데 그 서사를 알아야 돼. 맞아요. 그걸 알아야 이 영화에 빠져들 수 있고 더 재밌게 볼 수 있는데 맞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 개연성이나 서사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함께 그걸 즐길 수 없게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사실 관객들은 그 안에서 몰입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은 계속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 들고 복잡하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 영화에 몰입하기 힘들더라고요. 약간 마블한테 삐졌습니다. 또한 이 영화의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 전에는 영화의 세계관이 있다, 어떤 드라마의 세계관이 있다라는 단어가 잘 쓰이지 않았는데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마블 영화가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좀 더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맞아요. 만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 세계관에 대한 강박관념이 자신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이걸 좀 잘 구축해야 된다. 네, 이 페이지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잘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페이지를 어떻게 넘어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있을 거고 또 워낙 그 전 페이지 뭐 아이언맨이라든지 뭐 캡틴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너무 쟁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그런 세계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압박도 느끼지 않았나 제작자 싶기도 하고요. 입장에서도.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들 그래 그러면은 다 모든 마음을 열어놓고 다 공부하고 영화를 보러 가겠어라고 할 텐데도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장르의 이 OTT 플랫폼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도 맞아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열어놓으면 좋을 텐데 특정 플랫폼에서만 이 드라마든 영화든을 좀 볼 수 있게 막아놓는 바람에 아무래도 이제 그 플랫폼을 잘 이용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진입 장벽을 좀 느낄 수 있을 거고 네. 그렇다 보니 관객들도 영화를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 이 캐릭터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뭔가 작품상 붕괴를 아마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마블의 부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외에도 마블 영화 속에서 PC 이른바 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일단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이제 PC라는 것이 마블 영화에서 좀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관객들이 있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원작의 설정과 좀 다른 다양한 히어로를 내보낸다거나 아니면은 좀 원작에서는 조금 더 폭력적이고 조금 더 성적인 장면들인데 이거를 조금 변경해서 유하게 내보낸다거나 이런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저는 네. 마블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가기는 해요. 그리고 또한 어떤 영화에 있어서 흐름을 만든다면 만든다고 할 수 있는 대형 제작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시대가 많이 그 이전의 시대와는 많이 변해 있고 사람들에 대한 세대 간의 차이도 있겠지만 뭐 관념의 차이라든지 뭐 어떤 사상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도 있는데 특히 이제 영화라는 장르가 이전에 약간 2D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뭐 그게 어떤 상상력, 생각적인 아이디어든 아니면 기술적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상상력 이런 걸 붙이면서 조금 더 넓혀주는 그런 매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관객들로 하여금 어떤 만화책을 계속 읽는 것보단 한 2-3시간 안에 어떤 컨텐츠를 즐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많은 이야기나 더 많은 어떤 것 시대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블이어서 가능해서 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또한 이제 마블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이 오락 영화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많은 의미들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뭐 영화 블랙팬서 같은 경우는 최초로 흑인 히어로를 내세우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흑인들 안에 있는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담는 거를 보면 이게 단순히 오락 영화다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하고 그렇죠. 단순 규정할 수 없죠. 네, 오락 영화를 표방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마블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서 내세워야 되니까 이런 이슈를 좀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냥 자본에 대한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이런 시대적 흐름들을 무시할 수 없죠. 없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마블에서도 이것이 약간의 더 많은 관객들을 뭔가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뭔가 더 이슈거리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그게 어쨌든 어떤 돈에 의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마블이나 디즈니에서 거부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논의를 좀 차차고 나서라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네. 또 워낙 재밌게 잘 만들어진 영화이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찾자면 더 많은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주말에 간편하게 좀 1편과 2편을 좀 먼저 훑어보시고 3편도 좀 즐겁게 즐기시면 좋겠다. 또 무엇보다 이 영화에서는 좀 올드팝이 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각 적재적소에 그 네. 올드팝을 또 심어놓은 장면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도 약간 이런 장면에 이런 올드팝이 되게 잘 어울리네 하면서 OST를 찾아 들었던 편이어서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겠네. 한번 또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마블이면 믿고 본다는 마블 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겠습니다. 자, 오늘 무비 신바의 원픽은 다음 주죠. 5월 3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였고요. 바로 책으로 넘어가 봅니다. 청년님이요? 네, 오늘은 저도 마블 관련된 책을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 히어로물 영화 중에 네. 가장 힘이 센 프랜차이즈가 마블이 아닐까 맞아요. 싶어요. 네, 마블과 DC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마블이 가장 힘이 쓸 것 같고 뭐 신바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10년 넘게 이제 마블 제국을 거의 만들어 왔던 이제 스튜디오인데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네, 과거에 비해서는 왜 그럴까 고민을 저도 해봤는데 네. 생각을 좀 해보면 과거에는 물리력의 법칙을 벗어나지만 물리력 범위 안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물리력? 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헐크가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하죠. 그러면 건물을 뛰어넘지만 중력에 의해 떨어져요. 네. 물리력의 영향을 받죠. 네. 법칙은 벗어나지만 네. 토르도 신인데 그냥 날지 않습니다. 망치의 원심력을 이용해서 날아갑니다. 네. 그렇죠. 아이언맨도 이제 원자력이라는 이런 동력에 의해서 날아다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서사에 등장하는 이런 장치들이 네. 물론 극적 요소가 있지만 물리적 법칙 하에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마술, 마법, 맞아요. 네, 그냥 개연성 맞아요. 없이 갑자기 등장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현실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네, 저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던 찰나에 네. 비슷한 책을 좀 찾게 됐습니다. 어떤 네. 책입니까? 마블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적 차원에서 접근한 책이고요. 이 마블이 설계했던 여러 장치들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근접한가를 따져본 책입니다. 세바스찬 알바라도란 작가가 쓴 마블이 설계한 위대하지만 사소한 과학이라는 책입니다. 네, 마블이 설계한 위대하지만 사소한 과학. 네. 뭔가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재미있게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이 책은 보면서 좀 이렇게 실소를 하게 됩니다. 피식피식? 네, 피식피식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가나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챕터를 보면요. 네. 1장이 복잡한 두뇌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영웅들이 복잡한 있을지. 두뇌. 네. 2장 신비한 생물들. 3장 예민한 신경과학. 4장 기이한 생리학. 5장 놀라운 기계공학. 6장 가차없는 맹공. 7장 경이로운 역학. 8장 위력적인 무기. 9장 환상적인 물리학, 마지막으로 10장 눈길을 사로잡는 첨단 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몇 장인데 명씩 떠오르긴 하네. 떠오르는 맞아요. 인물들이 있죠. 장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히어로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컬러라던가 무기라던가 기술을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는 생리학, 신경과학, 기계공학, 물리학으로 영웅들을 배치를 합니다. 재밌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인데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호크아이입니다. 특수한 능력 없이 인간인데 이제 스파이를 하면서 영웅이 된 호크아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요. 뭐 간단하게만 책을 읽으면 제일 좋으실 텐데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면 호크아이의 민첩성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좀 나오고 오. 호크아이가 화살을 바꾸는 그 순간 속도 이런 것도 고민도 나오고 스파이더맨의 이런 스파이더 센스라고 하죠. 그런 감각에 대한 부분, 헐크의 변신에 대한 뇌과학적, 신경과학적 접근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황당하기도 한 책인데 작가는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봐요. 천둥과 번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 사람이 번개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 토르처럼 천둥 번개를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아주 진지하게 그 질문에 대한 나름의 현대 과학 진보 수준에서 걸맞는 최대한의 근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네, 못했던 네. 질문들을 던지고 네. 있군요. 자, 많은 영웅의 이야기는 실제 책에서 네. 만나보는 걸로 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영웅에 대한 과학 이론을 좀 살펴보죠. 먼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웅입니다. 아이언맨. 아이언맨. 네, 아이언맨을 왜 제일 좋아하십니까? 멋있잖아요. 어떤 점이요? 스마트함, 스마트함도 있고 재력? 재력도 있고 제가 꿈꾸는 그런 집에 살기도 하고 자동차가 몇 대야 슈퍼카도 있고, 네. 네, 슈퍼카도 있고. 미모에 그렇죠. 여자친구도 있고 그 아이언맨이 제일 처음 인기를 받았던 건 그 네. 영웅이 가지고 있는 뭐 자동차, 집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갖고 싶고. 너무 근데 부러워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우주선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요? 아, 부러워요. 부러웠어요. 아무도 오케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 마블의 서사를 열었던 아이언맨은 현실과 과학과 아주 가까이 있는 인물이라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아이언맨의 이제 원래 인물 이름은 토니 스타크로 등장을 그렇죠. 합니다. 가슴에 박혀 있는 아크 원자로가 대표적인 상징이고 이 가슴에 박힌 아크 원자료에서 나오는 동력으로 무거운 강철 수트를 입고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렇죠. 미사일 같은 무기를 쓰기도 합니다. 이 아이언맨에 대한 작가의 질문은 정리하면 대략 8기가줄에 해당하는 에너지 배터리가 실제 구현될 수 있을까? 그 동력원을 가슴 근처에 안전하게 이식할 수 있을까입니다. 좀 부러웠는데 이거. 네, 저는 그 아이언맨 동력이 8기가줄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기가 줄이 뭐예요? 근데 얼마나 큰 건지 가늠이 안 되는데. 네, 뭐 이제 전기 동력을 줄이란 단어로 표현을 맞아요. 하던데 네. 기가줄이라는 게 엄청 큰 것 같아요. 저도 기가바이트가 크듯이. 네, 그렇죠. 네. 이제 아이언맨 한 인물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동력은 8기가줄이라고 대충 설명을 하던데 과학적 해답을 살펴보면 네. 현재 기술에서 가장 가까운 기술은 자기 밀폐형 핵 융합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네. 설명을 좀 해보면 토러스라고 불리는 거대한 기계 건설물 안에서 네. 빠르게 움직이는 수소 원자의 온도를 태양의 핵보다 6배나 높게 가열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아주 강한 자기장으로 강제하고 원자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움직이게만 하면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현재의 과학기술이 도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가슴에 이식하는 건 어렵지만 그만한 에너지의 원자로는 실제 2026년에 완공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과학을 모르더라도 조금의 기술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언맨을 보고 조금 웃기지만 네. 너무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 아이언맨 파트에서 이해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네. 탈원전이 아니네요. 탈원전까지 갑니까? 탈원전까지 뭐 달고 다니는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네, 네. 자, 탈원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탈원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진짜 아이언맨이 제일 부러웠는데 네. 만약 나에게도 저런 힘이 있다면 네. 나에게도 저런 슈트가 있다면 난 뭘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이제 가슴에 이식하는 건 어렵다. 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캡틴 아메리카로 넘어가 보죠. 작가는 캡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 저자는 그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영웅이 아니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스티븐 진짜? 로저스가 인물의 이름인데 네. 어떻게 혈청을 맞고 비타레이라는 특별한 방사선을 맞고 어떻게 순식간에 엄청난 근육 그리고 뛰어난 민첩성을 순식간에 얻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과연 실제 그 혈청의 성분은 무엇이었을까? 왜 반드시 빛을 통해 활성화되는 걸까라고 저자는 궁금해합니다. 네. 과학적인 기술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이런 방식의 신체 기능 변화는 세포 내 유전자 조작 기술이 필요하다고 해요. 야, 유전자 그런데 조작. 네, 특히 근육 발달 부분에서는 마이오스타틴, 인슐린 성장 인자 그리고 알파 악티닌 3라는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네, 이 유전자들이 근육 성장을 제어하는 분자 경로에 신호를 보내는 유전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알파 악티닌 3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운동 능력과 달리기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요. 와. 네, 그래서
우리 역시 몰랐지만 나는 왜 이런 게 없지? 악티니스를 유전자는 건 몰랐지만 갑자기 돌연변이라잖아요. 맞네. 그런 히어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는 몰랐지만 네. 이 어떤 세포 기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캡틴 아메리카를 보고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우리가 야. 몰입하게 하는 저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피식거렸는데 네. 영웅 얘기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재밌네요. 재밌죠. 네, 재밌었어요. 오, 다른 영웅의 이야기도 궁금한데 저자는 히어로들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을 합니까? 네, 그래서 또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네. 또 책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마블 팬들 진짜 재밌을 것 네, 같은데. 저도 마블 좋아했고 저도 정말 페이지 2까지 참 재밌게 봤습니다. 엔드 게임까지 네. 저도 다 빼놓지 않고 다 봤는데 페이지 2까지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다 등장을 해요. 이 책에서.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의 아가모토의 눈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변형하는가의 질문도 있습니다. 뭐 양자역학 나올 것 같은데. 나옵니다. 오. 네.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는 시간 이동자가 아니라 시공간의 이동자다라고 정의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야. 뭐 책으로 살펴보시길 바라고 네. 조금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네. 뭐 타노스라는 악당은 좀 빠지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짧게 한 두 분만 소개를 좀 더 드릴까 하는데 네. 제가 오늘 함께하는 아나운서님과 신바님과 어울리는 히어로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국제라 아나운서님 하면 떠오르는 네. 영웅이 헐크입니다. 헐크. 네, 아이언맨이 헐크. 아이언맨 좋아한다고 아이언맨 말했는데. 좋아하지만 제가 볼 때는 헐크. 알파 악티닌 3 유전자가 가득 있는 헐크. 네. 헐크인데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인간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행복, 슬픔, 분노와 같은 원시적인 감정을 느끼는 동물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뇌 안에 있는 여러 영역 그리고 뉴런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작은 세포 안에서 유전자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저자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참 점자는 브루스 배너라는 박사가 이 강력한 헐크로 변할 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깊게 파고듭니다. 헐크와 배너 박사를 오가는 이 사람의 뇌 안에서는 네. 전전두엽과 편도체 그리고 변연계를 연결하는 뉴런의 시냅스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냅스의 강도가 약해지면 인간의 형태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 뇌과학으로 신경과학으로 이걸 설득력 있게 말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신바님을 떠올리면 저는 그 아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해주셨지만 나무인간 그루트가 떠오릅니다. 환경적인 것도 떠오르기도 하고 평소에 이제 입고 다니실 때도 약간 이제 흑빛과 약간 이렇게 약간 초록색 옷 입고 다녀서 그루트가 떠올랐는데 여기서는 이 그루트라고 하면 나뭇가지의 세포 분열 그리고 생식 없는 그러니까 수컷 암컷이 없는 상태에서 자가 번식하는 실제 사례의 생명체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루트가 여기서는 I'm 그루트 하면서 움직이는 걸로 나오지만 팔이 막 자라나고 잘라도 또 그루트로 자라나고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도 그런 생물이 존재한다. 자가 번식이 가능하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오늘 좀 골랐던 건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참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우리의 많은 사례가 실제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음이 있다라고 저는 다시 말하고 싶었습니다. 뭐 캡틴 아메리카도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시대적 배경, 뉴욕이라는 공간적 배경, 그리고 과학이라는 어떤 학문적 배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기반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마블 또 카툰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사랑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실제 역사 그리고 당대에 등장했던 가장 진보적인 과학적 사실들 실문의 발견 뭐 생리학 기계공학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모두 영화에 녹아있고 만화에 녹아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했고 제가 사랑했던 게 아닐까 싶고 정리를 해보면 좀 적당한 사실 위에서 펼쳐지는 환상들이 참 극적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얼토당토한 이야기보다는 적당한 사실이 참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우리가 콘텐츠를 소비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블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펼쳐지는 멀티버스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뭐 양자역학에 대한 이유도 많은데 지금 우리 현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과학적 진보와 아이디어로 등장하는 영웅들이 있으면 다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환상을 또 기쁘게 쫓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헐크 제일과 함께하는 금요 컬처클럽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 갑자기 씁쓸하긴 한데 그래도 엔드게임 보신 분이라면 헐크의 그 핑거 스냅 네. 이 스냅으로 인해 우주를 구하신 헐크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 헐크 제일의 핑거 스냅으로 부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네. 아나운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컬처클럽 가디언 오브 갤럭시 3의 개봉 앞서서 마블의 세계관과 영웅들의 모습을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서 책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죠. 네, 오늘 컬처클럽 무비 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